메가 스페셜 1 전 세계 연봉킹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먼저 만나보시죠. 2019년 12월 교육부에서 초등학생 장래 희망 직업을 조사했는데요. 운동선수, 교사에 이어 3위를 차지한 직업이 바로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제 장래 희망도 성공한 크리에이터입니다. 잘 하려면 자, 그렇다면 누구나 꿈꾸는 너튜브 크리에이터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10대 크리에이터 1위, 키즈 채널 1위 아니고요. 너튜브 전체 수입 1위의 주인공은 미국 텍사스에 사는 우리 나이로 10살 꼬마 라이언 카지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너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라이언은요. Okay, what you want today? What toy you want today? 2015년 한 장난감 가게에서 5살 라이언이 장난감을 고르는 영상이 그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어엿한 6년차 크리에이터가 된 거죠. 현재 라이언 채널의 구독자는 약 2,400만 명. 게다가 누적 조회수는 무려 350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2,400만 명이면 웬만한 유럽 나라 몇 개 인구 합해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거죠. 영유아들의 취향을 저격한 라이언 채널의 포인트, 일명 꼬마 장난감 리뷰어 라이언은요. Giant eggs, the rest is scraping. 2015년 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100대 이상의 자동차 장난감 리뷰로 초초초 대박을 터뜨렸고요. 그 밖에도 거대한 슬라임, 자이언트 버블 볼 등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제대로 자극했죠. 그리고 라이언이 가족들과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평범한 모습에서 사람들은 행복한 일상이라는 대리만족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장난감 좋아하는 뭐 키덜트 수요도 있을 거고요. 저도 플라스틱 피규어 만들고 그 블록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직도. 그런 것처럼 뭐 어른들도 보는 거죠. 이게 아이들만 봐서는 저 조회수가 안 나올 거예요. Plastic potato. It was made for potatoes, so I think it's gonna. 그리고 최근에는 과학 실험 등 교육용 콘텐츠를 추가해서요. 성장 중인 구독자 아이들의 눈높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이들 교육을 걱정하는 부모 마음도 사로잡았네요. 교육 쪽으로도 하니까. 자, 이제 뭐 물어보기가 좀 조심스러워지는데요. 라이언은 얼마를 법니까? 사실 오늘 핵심이죠. 네. 그래서 너 얼마 버니? 이게 오늘 핵심인 건데. 자, 이 영상들로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라이언 카즈가 벌어들인 수익은 채널 수익만 약 2,600만 달러, 무려 32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2018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거라고 합니다. 돈 많으면 형님 아닙니까? 라이언 카지 형님, 차빈이하고 저 합방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고품격 예술의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토끼인가 본데? 아닌가? 뭐야, 쎄예요? 자, 장난감 아니고요. 엄연한 예술 작품입니다. 이건 너무 장난감같이 생겼는데 라이언 카지가 리뷰했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이거 약간 재질이 되게 고급져 보이는데요? 역시 좀 정 기자님 좀 품격이 아, 그럼요. 있으시네요. 라이언 카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예술 작품이에요. 높이 91cm, 얼굴 묘사 없이 당근 하나를 물고 있는 이 토끼는요.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작된 아트로요. 작품명은 래빗입니다. 자, 지난해 5월 미국의 한 경매에서 낙찰된 이 작품의 가격. 감히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약 9,100만 달러, 야. 단어로 약 1,080억 원입니다. 아우, 뭐야. 아니 이러면 이 정도면요 더락 형님도 1년을 꼬박 일해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미술품 하나입니다. 네. 2018년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로 등극하게 한 작품 예술가의 초상의 낙찰가 약 1,020억 원을 경신한 기록입니다. 1,000억. 글쎄 나는 안 살 것 같은데. 아니 뭐 사고 싶은 돈은 있어요. 아니요. 예. 있어도 뭐 좀 예. 아, 있어도 안 쓰겠다. 예술이라는 게 사실 돈으로 매기는 좀 그렇지만 예. 모든 사람이 평가할 때 저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지불한 거겠죠. 그래요. 당시 경매 관계에 따르면 이 래빗을 두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상징하는 완벽한 남자의 반대이자 조각의 종말을 나타냅니다. 라며 20세기 미술품 중 가장 상징적인 작품들 중 하나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 왕좌열은 스페셜 원은 누구냐? 바로 미국의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입니다. 소위 싸구려 작품, 유별난 예술을 뜻하는 키치 예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그. 그렇다면 쿤스가 살아있는 가장 비싼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누구나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일상적인 소재를 예술로 승화시켰기 때문인데요.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을 했지만 마치 풍선을 매듭지은 것 같은 약 3m 높이의 대형 강아지 조형물 벌룬독이라는 작품을 보면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거 저기 놀이공원에서 풍선 아저씨가 불어주는 거 그 개잖아요. 그렇죠. 많이 해주시죠, 저거. 기본이죠, 저게. 쓱쓱쓱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네. 뽀덕뽀덕 소리 나고. 그 작품 세계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반려동물, 놀이공원, 하트, 어린 시절 등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낙천주의를 상징한 작품인 거고요. 그리고 6만여 송이의 꽃으로 장식한 약 13m 높이의 대형 강아지 조각물 퍼피는요.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까지 동심을 선사하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뭐 현대미술을 잘 모르지만 미술을 뭐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런 작품들은 좀 편하게 좀 좋네요. 친근하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엽잖아요. 네. 매 작품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킨 제프 쿤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초월의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예술 작품의 가치입니다. 앞으로 그가 보여줄 상상의 끝판왕 매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데스크 기업 정보 공유 사이트 잡플래닛 김지혜 이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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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의 기사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역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것이 몸값인데요. 그걸 얼마나 유지할 수 있고 또 높여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에게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왕 같은 몸값이라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1위는요. 다음 주 지구는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데 정작 우리는 아이고, 이것도 참 저 엄청난 산불이었죠 정말. 이 낮이라고? 이제는 진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요. 1위는요. Okay, let me show you.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현대미술가 제프 콘스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프 쿤스. 살아서보다 죽어서 더 높은 몸값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있다면 다름 아닌 예술가입니다. 하물며 제프 콘스는 현존하는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미술가라는 점에서 사실은 앞으로의 기대 가치가 조금 더 높은데요. 지금도 크지만 앞으로 더 커질 일만 남아있는 제프 콘스의 몸값. 이번 순위에서 1위로 선정했습니다. 사장님 연봉을 제친 모모. 자, 두 기자님 질문을 드릴게요. 기업 내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입니다. 사장. 우리나라에선 네. 대표이사의 보디가드. 오늘 배웠어. 뭐 누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국내 K 자동차사가 공지한 2018년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8년도 K 자동차사의 대표이사 연봉은 10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표이사보다 연봉이 4,900만 원이나 더 높은 사람이 회사 안에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지? 2018년 당시 K자동차사 테헤란로 지점에서 근무한 판매왕 박광주 영업부장님이셨습니다. 와, 우리나라도 이렇구나. 멋있다. 영업 킹이구나. 네. 자, 이 연봉 어떻게 가능했던 것이냐? K자동차사에서는요, 기본급의 플러스 개인별 실적에 따라서 차량 판매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진짜. 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럼 한 대라도 더 팔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셨겠네. 뭐 근데 이해할 저거 말씀 멋있다. 하시겠죠? 근데 박광주 부장님은 차를 몇 대를 판매했길래 지금 대표이사보다 연봉이 높아요? 1994년도에 입사 이후 박광주 부장의 1년 평균 신차 판매량은 무려 330여 대. 에? 한 명이? 아, 어디 차를 하루에 한 대를 팔아요. 와, 어마어마하지 않나? 어마어마하다. 게다가 지난 2018년 2월 그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영업사원 최초로 누적 판매 8,000대를 달성. 그래서요, K자동차사에서 8,000대 이상의 자동차 판매를 달성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타이틀 그레이트 마스터를 개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라도 해 안 나가시죠. 자동차 영업계에서 진짜로 해외 브랜드들에서 진짜 잘 나가는 국내 브랜드의 영업사원들을 모셔간대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저런 게 있었던 거야, 뭔가가. 그래. 그러니까 8,000대인데 빨리 상을 주라고. 안 되면 이제 슈퍼 울트라 뭐 그레이트 마스터 오브 킹 뭐 이렇게. 참고로 2018년 연말에는 누적 판매
만대를 달성했다. 달성했네 드디어 만대. 울트라 슈퍼 마스터 킹. 울트라 슈퍼 마스터 아이언맨 킹. 다 나오는 썰. 거죠 이제. 예. 썰. 썰팍 광주. 그만도 합니다. 어마어마하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박광주 부장님만의 영업 비결. 너무너무 궁금해요. 바로 성실함과 진실. 아, 박광주 부장님 그거 참. 아, 그거 누가 몰라요. 그래 결론은 다 아는 건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뻔한 비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누구나 이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과거 박광주 부장은요. 차 한 대를 팔기 위해 오후 6시에 만나기로 한 고객이 오지 않자 그 자리에서 새벽 3시까지 기다리신 적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고객분이 네. 교통사고가 나셨대요. 어머머머. 그래서 새벽이 돼서 연락이 닿았던 건데요. 새벽까지 본인을 기다려준 무한 신뢰가 생긴 고객은 그 새벽에 박광주 부장님과 차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멋진 분이네. 자, 그에게는 1994년 입사 당시부터 지켜온 원칙이 있는데요. 10을 벌면 5는 다시 고객분들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 메가 스페셜 원 전 세계 연봉킹 19 11위 공개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버는 지도자.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국가 정상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한 유명 일간지에서 전 세계 국가 수반 연봉을 조사했는데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봉의 4배, 그리고 2위에 랭크된 홍콩의 캐릴람 행정 수반의 연봉과도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2위랑 3배 차이. 네. 전 세계 국가 정상들 중에 연봉으로 탑 찍은 주인공, 바로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입니다. 아, 진짜? 2019년 미국의 한 유명 일간지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의 연봉은 한화로 약 19억 원. 거의 기업 CEO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왜 이렇게나 높은 연봉을 받는 걸까요? 싱가포르는 공무원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수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공무원들의 연봉이 싱가포르 내 고소득 5%에 들 정도입니다. 그럼 대체 왜냐? 바로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정부패하지 말라고 많이 주는구나. 그렇죠. 뭐 높은 연봉을 받는 만큼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뭐 더욱더 청렴하게 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1993년에 공무원들의 임금을 은행장, 변호사, CEO 등 고소득 직업군의 평균 연봉에 준하도록 인상하는 제도를 도입. 그래서 싱가포르 내 최고 공무원인 리셴룽 총리가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리셴룽 총리는 자신의 에세이를 통해 싱가포르 국민은 이를 진척시키기 위해 사회적 윤활유를 주고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메가 스페셜 원 전 세계 연봉킹 19, 10위를 공개합니다. 세계가 주목한 영 리치 마에스트로. 빈 신년음악회 최연소 지휘자. 슈퍼볼 하프타임 쇼 무대에 오른 최초의 클래식 음악가. 와, 누구지? 바로 클래식의 탑 마에스트로.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입니다. 자, 두다멜은요 1981년생. 네, 39으로. 지휘계에서는 소위 햇병아리라고 불릴 만큼 어린 나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분 처음 보셨어요, 두 분? 나는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우리나라 방송이요? 그래요? 저는 뭐 너무 팬이죠. 너무 팬이죠. 아,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아니, 왜 팬인지. 지휘가 이제 다 이렇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감성을 넣어요. 지휘 감성 안 넣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난 느껴졌어. 미국 연방 국세청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6년, 2017년 시즌 미국 지휘자들의 평균 연봉이 한화로 약 7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같은 시즌에 구스타보 두다멜의 연봉은 약 한화로 35억. 야, 35억?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뭘 다르게 한 거예요? 아니, 자. 2배도 놀랍잖아. 자, 이게 탑 오브 탑 마에스트로 구스타보 두다멜의 클래스입니다. 참고로요. 바이올린, 비올라, 플룻, 트럼펫 등 여러 악기가 어울려 웅장한 울림을 자아내는 오케스트라는요.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를 하느냐에 따라 같은 곡이라도 해석이 천차만별, 전혀 다른 음악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 지휘자들 중에서도 연봉이 가장 높은 이유는 바로 그만의 스페셜함 때문입니다.
이 곡은 후기 낭만주의 대표 작곡가 구스타브 말러의 교향곡 1번 4악장인데요.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단원들에게 세세하게 주문을 하는 두다멜의 열정으로 기백이 넘치는 두다멜표 말러 교향곡이 탄생하게 했던 겁니다. 거의 연기를 하시네. 그리고 두다멜 지휘만의 또 다른 스페셜. 악기가 아무리 많아도 거칠지 않고 투명한 색채가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다 그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에서 느껴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무나 쉽게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만의 특별함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지휘자가 된 두다멜. 현재 그는 101년 전통의 LA 필하모닉을 이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두다멜에게 또 다른 타이틀이 있습니다. 바로 빈민가에서 피어난 기적. 그래요? 음악을 통해 느꼈던 마법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베네수엘라 출신인 두다멜은 10살 무렵 빈민층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 엘 시스테마를 통해 음악의 매력에 반해 지휘자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유, 감동적이다. 참고로 이 엘 시스테마는 저희 프리한 식구에서 아이템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한국 방송이 프리한 식구예요. 아, 그지? 네. 그래, 어디선가 봤던 것 같았어. 여기서 본 거야, 여기서 이 자리에서. 화낼 자격이 없어요. 내가 스페셜 원 전 세계 연봉 킹 19, 9위를 공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버는 DJ는 클럽, 페스티벌, 무대가 있는 곳이면 그 어디든 손짓 하나만으로 분위기를 용광로로 만드는 분들이 있죠. 바로 DJ. 어우, 진짜 옛날 DJ다, 이거. 신당동이야? 소리함이에요? 아, 정말 너무하네. 전 세계를 씹어먹는 최고 몸값의 DJ는 과연 누굴까요? 알렉스 폴과 드류 태거트, 미국의 DJ 듀오 체인스모커스입니다. 이거 안 들으면은 힙하지 않죠. 네. 이건 기본입니다. 2014년 중독성 강한 비트의 싱글 셀피는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5개 나라에서 플래티넘을 기록. 그리고 F경제 전문지에 따르면요, 2019년 가장 많은 수입을 벌어들인 DJ가 바로 체인스모커스였는데요.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4,600만 달러, 하나로 약 540억 원. 야, 대박. 아우, 정신이 없다. 하도 어걱거려가지고 오늘. 아우. 걸어다니는 거의 기업이시네요. 그렇죠. 아니, 중소기업도 아니야, 이거는. 그거 대기업이요? 거의. 걸어다니는 기업이에요. 장난 아니죠? 네. EDM 영역을 넘어서 미국 팝씬까지 장악한 체인스모커스. 그리고 일렉트로닉뿐만 아니라 인디, 팝, 힙합 등 장르 초월에 이어 DJ로는 드물게 노래까지 부르면서 체인스모커스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구축했고요. 아, 이 노래. 이거 이 노래. 빠밥. 빠밥. 감미로운 멜로디에 팝스타 할 씨가 피처링에 참여해 EDM과 팝의 경계를 허문 곡 클로저는요,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에서 12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DJ의 킹스타답게 체인스모커스는 DJ들의 꿈의 무대, UMB의 본고장 마이애미의 무대에 2년 연속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오르는 등 슈퍼스타 DJ임을 증명했습니다. 와.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들을 두고 DJ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체인스모커스라며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체인스모커스가 2017년에는 BTS의 곡이죠. 베스트 오브 미를 공동 작업하기도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단독 공연할 때 BTS가 같이 출연했었습니다. 최고가 최고를 만났네요.